피맛도 에피타이저. 아니 나 하고 아니 생기부에 남지. 야 선도를 엄마 몰래 갈 수 있어. 뭐 아니야? 엄마가 같이 끌려오지. 자, 그러면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 복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운동의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과 아니 운동의 법칙. 어디로 가야 알죠? 이거 아니죠? 어? 이거 아니. 하시나? 이거 3단원인가? 그래. 있다. 3강인가 있지? 아, 2강에 있어, 2강. 일단 운동 자. 법칙. 여기 저번에 외웠냐? 첫 번째. 자, 운동 제1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부제가 관성법칙이라고 해. 관성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관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관성이라는 성질은 다음과 같은 게 관성이라고 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자, 합력이 0이 될 때, 작용해도 합력이 0이 될 때. 자, 이 이야기를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 얘와 같은 얘기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영일 때라고 쓰고 있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영일 때라고 해. 알자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모두 다 합쳐놓은 거를 알자 힘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0이 될 때, 자,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른다.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대. 자,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다미는 관성이 아주 충실하죠.
한번 앉아 있으면 어때? 움직이기 싫어, 그치? 근데 한번 빨빨대고 싸돌아다니면 계속 돌아다니고 싶어. 사람에게도 관성이 있구나. 사실은 질량이 관계해. 다미는 질량이 꽤 나가기 때문에 한번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제가 여기서 제일 가벼웠어요. 멀리.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현우, 너 몇 킬로인데? 나 47. 야씨, 제가 제일 낮아요. 너 키 크면서 살 좀 쪘잖아. 아니에요. 시원한 너 몇이냐? 너 졸업식 때 45kg였잖아. 아니요. 그럼 45kg 나밖에 못해요. 55kg?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성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의 예를 보자. 관성의 예를 보는데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 오케이? 그런 관성을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라고. 버스. 자, 정지 관성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그 뭐지? 이렇게 버스에 있다가 버스가 앞으로 아이고 발이 미끄러졌네 하고 시끄러. 급 출발을 해. 이거 그 술 취한. 버스가 급 출발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지? 뒤로. 몸이 뒤로 쏠린다.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해 쓰는 성질이야.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해 있으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 왜 둘이 또 사겨 이제? 네. 아, 야 시연아 한 넘지 마. 이게 내 거야. 자, 자, 인기 큰일 났다. 너 어떡하니? 남자 누구야? 아, 인규는 막 이 선지사방 다 까이는구나. 그만큼 이. 불쌍한 인규. 인기가 많아서 그래? 네. 자, 두 번째. 근데 3표밖에 안 나왔다며. 근데 2표인가 3표밖에 안 나왔다며. 아이들이 너의 매력을 몰라서 그랬나 처음에? 대신 제 짱남이 맞죠? 일반 반장 잘생겼어요. 인규네 반장? 네. 임기투가? 인규네 반장 되게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되게 완벽해. 부반장 아니고? 아니 인규네 부반장. 근데 기타는 나도 칠 줄 알아. 아니 근데 걔 잘 치잖아. 나도 잘 쳐. 그리고 걔 잘생겼잖아. 임기투. 그건 할 말 없어. 아니 너 잘생겼어. 인규야, 그건 할 말 없어? 그러면 되잖아, 걔한테. 다미한테 그러면 되잖아. 야, 잘생기지도 않는데 왜 나 좋아한다고 너 뻥쳐? 라고 하면 되잖아. 난 못생긴 남자 좋아하거든. 그리고 걔는 키가 커요. 난 키 작은데? 귀엽잖아. 반좀 내려? 중간에 손가락하는 거죠? 조용해. 자, 너 168이야. 두 번째. 148 아니야? 자, 두 번째. 담요의 먼지 털기. 담요 묘예요, 담요. 담요. 담요에 뭔지. 담요를 빨랫줄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야. 막대 맞은 담요는 운동을 시작하지. 갑작스럽게, 그치? 자, 그거에 대해서 먼지들은 제자리 남아 있으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담요로부터 먼지가 분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아이고 확. 뭐야? 이렇게 A4용지에다 동전을 컵을 갖다 놓고 카드를 올려놓고 컵을 갖다 놓고 카드 올려놓고 동전 놓고 카드를 손으로 치는 거야. 퉁.
그럼 동전이 빠져들겠지. 그래서 이것도 관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예가 돼. 그러면 식탁 곱빼기가 야, 그렇지, 똑같아. 식탁 곱빼기 써줄까? 식탁보가 뭐예요? 식탁에 씌우는 보자기. 네? 식탁에 씌우는 보자기.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 그렇지, 같은 거야. 그렇지. 알면서 물어보네. 끼우는 거라잖아. 식탁보가 식탁 곱빼기. 가끔 이거 옛날에 TV에서 나오는데 요즘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가끔 나오더라. 중국의 큰 식당이야. 중국에 있는 큰 식당이야. 거기 걔네들은 가운데 턴테이블 있고 테이블이 무지하게 크지. 그래갖고 돌려가면서 음식 먹잖아, 그지? 근데 거기를 식탁보로 씌우더라고. 식탁보 씌우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치워야 되잖아. 누가 먹고 간 자리야. 그걸 치우는 게 누가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 큰 테이블에서 식탁보 잡더니 팍 땡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릇만 다 남고 식탁보만 빠졌어. 그랬더니 막 접더니 세탁할 그 통에다 넣어. 그리고 그릇을 한꺼번에 막 치우는 거야. 굳이 그래야 돼요? 그냥 치우면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막 닦은 다음에 다시 식탁보를 팍 치니까 쫙 펴져. 이유가 뭐지? 그래 놓고 펴진 다음에 그릇을 갖다 한쪽에다가 막 싸놓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팍 돌리니까 그릇이 쫙 퍼져나가. 마술사예요? 진짜 마술하듯이 그걸 하는 거야. 그래갖고 와. 근데 요즘 중국 애들이 그거 영상 엄청나게 올려놓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 또 이런 새끼들도 있더라. 걔는 어디 나라 애들인지 좀 정체불명이야. 들에다가 식탁을 채워놓고 식탁보에 끈을 매갖고 차를 몰고 가는 거야. 왱! 팍!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식탁보를 손으로 빼는 대신에 차에 묶어갖고 빼더라고. 자, 식탁보 빼내. 그게 낭만적이야? 또 뭐가 있을까? 5번째. 요즘 한참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 만약에 음. 윤겸 머리카락이 있는데 경이랑 가만히 있으려 자, 패스. 자, 5번째. 5번째. 휴지 끊기. 그렇게 딱 끊는 거. 근데 저 그냥 쭉 나오던데. 그건 이래서 그래. 휴지 끊기 있는데 휴지를 잡고 있다가 응가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탁 하면 뚝 끊겨. 바로 위에서. 해본 적 있어? 미용실은 몰랐다. 해본 적 없어? 근데 다미가 풀린다고 했잖아. 풀리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너무 천천히 당기거나 갑작스럽게 당겨야 되는데 갑자기 세게 당겼는데도 풀려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휴지심에 휴지가 별로 없을 때야. 이해해? 많을 때. 와, 왜? 관성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까 다미의 질량 갖고 뭐라고 했지? 왜요? 이 질량이라는 게 관성의 척도야. 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나. 네. 휴지심이 얼마 없으면 그 자리 있으려는 성질이 약해. 세게 당기면 풀려져 버린단 말이야. 이해해? 세게 당기면 풀어져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 휴지 끊기. 또 어떤 게 있을까? 녀석 여기다 그리자. 지진계가 여기에 속해. 지진계는 무엇을 하는 장치지? 이렇게 지진이 춤췄어. 지진이 발생한 그 정도나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야. 지진파를 측정하는 장치야. 맞아.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대표적인 지진계 형태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 자, 지진계는 어디에다가 고정시켜 놓냐면 땅을 막 뚫고 들어가. 자, 우리 겉에 있는 토양을 뭐라고 하냐면 표토라고 해. 표토. 껍질에 있는 표피의 그 표자야. 거죽 표자야. 자, 흙이다 그래서 표토. 이걸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약 30cm 정도만 파고 들어가면 되게 심토라는 땅이 시작해. 심토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황토로 구성되어 있어.
황토 같은 게 심토야. 매우 고운 입자로. 표토에서 고운 입자의 흙이 빠져내려간 거야. 이게 심토가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 바위가 부스러진 그 조각들이 있는 층이 있어. 걔네들을 모질물층이라고 해. 모질물. 모질물층이라고 해서 자 이런 토양의 부분이 나타나고 그 아래가 단단한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반함. 얘를 기반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 기반함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거야. 왜 기반함에 설치해? 제일 만약 표토에다 설치하면 지나가는 차가가 있어도 흔들려. 맞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면 겉에 있는 흙은 어때?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거나 부스러져서 나가버린단 말이야. 쓸모가 없어. 그래서 기반함에 고정을 해줍니다. 요즘 아파트 지을 때 큰 파이를 박잖아. 큰 쇠 파이프나 아니면 H자 빔 형태를 땅에다 엄청 깊게 박거든. 걔네들을 박는 이유가 기반함에다 박는 거야.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내진 설계 그게 기초야. 그리고 집을 탄성을 갖게 만들어. 약간의 탄성을. 그래서 웬만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요즘은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 내진 설계가 잘 됐나 봐. 뭐 백령동 어디 뭐 지진 났다고 그래도 난 못 느꼈어. 근데 옛날 선생님이 학원을 차렸던 건물이 있는데 그 학원은 부실 건물이야. 수업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네? 갑자기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었어. 응?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알려줬지. 지진 났다 지금? 애들이 예? 언제요? 지금 방금 전에 지진 났어. 그래서 몸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미루어봐. 그 방향이 우리나라에서 정남쪽에서 남남서쪽 사이 정도가 돼. 거의 남쪽에 가까운. 그럼 제주도를 약간 인천에서 비껴나가는 방향이니까 일본 쪽이 되겠지. 응? 약간 남쪽하고 남동쪽 사이 정도? 그래갖고 일본 쪽인 것 같아. 그래갖고 야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인천까지 온 걸로 보니까 걔네들이 한 3점 후반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하고 수업을 계속했어. 3점이면 엄청 낮은 거 아니에요? 3점 후반대. 엄청 낮은 거 그 건물이 워낙 부실해. 워낙 부실 공사를 했어. 그래갖고 막 하는데 야 그 똑같은 건물인데 울산 쪽에서 거의 4에 가까운 지진이 났을 때 있었거든. 그때는 학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 근데 사무실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었거든. 깜짝 놀랐어. 휘청했어. 바퀴가 휘청했어. 깜짝 놀랐어. 특히나 선생님은 질량이 크잖아. 관성이 크단 말이야. 관성이 클수록 더 지진을 쉽게 느낀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지진 났네 했었는데 나중에 지진 났을 때 애들이 그런가 소문나는데 안전문자가 온 거야. 안전문자가 아니고 걔네들은 어떻게 재난 안전문자 같은 게 옛날 버전 요즘 같은 거 말고 그런 거를 알림 설정을 해놨었나 봐.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러는 거 선생님 진짜 오늘 일본에서 지진 났대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지금 안전문자 왔어요. 그래? 그래갖고 지진이 일어난 걸 마친 적이 있지. 야 선생님 지진 처음 느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 선생님 어릴 때는 지진이 일어나도 옛날 집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꼈어. 자느라고. 막 주변이 주변 옆집 천장 쓰러지고 이랬대는데 난 못 느꼈거든. 응? 푹 잤어. 너처럼 돼야지. 근데 지진을 못 느꼈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왜 그 얘기했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어릴 때 지진 났을 때 못 느꼈지? 자느라 못 느꼈어. 근데 왜 자느라고 왜 못 느꼈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에이 나쁜 놈 까먹었어. 자 지진계가 있어. 아니 생각해내서 너무 귀엽다. 이유 같아. 자 여기 인규가 이렇게 드럼통 같이 생겼어. 자 기록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큰 추가 매달려 있어. 질량이 클수록 좋아. 그리고 아래쪽에는
심. 핀을 갖다 이렇게 달아놨어. 아, 펜촉 같은 걸 달아놨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면 받침대도 같이 흔들리겠지. 그지? 그리고 기록지도 같이 흔들려.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지대도 흔들려. 누가 안 흔들려? 추가 안 움직이는 거야. 추는 가만히 있는데 기록지가 왔다 갔다 해. 왜요? 그래서 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남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지진계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안 만들어. 전기장치로 만들어. 그래서 실제 지진 나면 바늘이 왔다 갔다 해. 칙칙칙칙칙. 추가 더 무거워요. 추가 훨씬 더 무거워. 그래서 이 추가 갖는 이 성질이 무슨 성질이야? 관성이란 성질이야. 비슷한 게 있다. 대만에 100층이 넘는 건물이 하나 있지. 거기가 관광장소래. 관광장소인데 그 빌딩을 현우야 쟤네 좀 전에 손잡았다. 아니. 시연아. 시연아. 진짜 하지 마. 야, 시연인데. 이게 오면 근데 이 빌딩이 100층이 넘다 보니까 대만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야. 자주. 걔도 환태평양대 주변부에 있단 말이야. 지진이 자주 일어나 대만도.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설계를 해놨는데 그 설계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설계를 해놓은 거야. 건물이 100층이 될 정도로 높다 보니까 지진 나면 흔들리지. 흔들리면 뿌리는 고정돼 있고 위에가 흔들리면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부러진단 말이야. 부러질 수가 있어. 이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설계를 해놨냐면 상층부 위쪽에다가 엄청나게 큰 쇠공을 갖다가 매달아 놨어. 쇠사슬로. 그리고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붙잡아 놨어. 그런 외부 흔들림이 있어도 추 때문에 그 부분은 흔들려 안 흔들려? 윗부분이 안 흔들려. 가운데만 이렇게 흔들리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관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진 설계에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되게 머리 좋은 거지 걔들도, 그지? 응? 근데 우리나라 더 높은 거 있지? 롯데월드 시그니엘이야? 응?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지. 두바이. 야, 생각해봐. 거기는 삼성에서 줬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층 건물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63빌딩이 생긴 거야, 여의도에. 막 금빛이 나잖아. 유리창에 금칠돼 나와갖고. 금빛이 반사되게 나와갖고. 야, 그 해질 때 되게 멋있다, 그거. 63빌딩.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높은 건물에 살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지? 했다고. 근데 지금 인천에만 해도 아파트가 40몇 층이지. 그 다음에 포스코 아파트가 60층이 넘어. 그 옆에 송도 신도시에 가면 그 옆에 더위사냥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어. 컨벤시아에 있는데. 왜 더위사냥이냐면 더위사냥관처럼 이렇게. 더위사냥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송도에서는 더위사냥이라고 해. 더위사냥 빌딩하고 그 빌딩이 지금 6층보다 훨씬 더 높지. 육삼칠 때 허접이야. 옛날에 그게 야, 어마무시했다니까. 하나 옷이 아니야? 와 우리 엄마 하나 팬인데. 엄마는 왜 하나 팬이죠? 야구요, 야구. 야구. 그래 맨날 꼴찌인데, 만년 꼴찌인데. 괜찮아. 그게 매력이지. 자, 야침이 여기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지진계가 있고 7번째. 근데 인천은 되게 웃기지 않니? 얼마 전까지 인천팀이 습기였잖아. 근데 지금 또 습기돼? SSG? 습세권. 이거는 습기고 얘는 습인가? SSG 저거 습세권. 진짜요? 응. 습세권? 여기다 이거 집대기. 아니, 습세권. 이거 오늘 잡으면 습 배송하여.
여긴데 이거 진짜 그지? 시연아? 쌤, 그럼 SK는 뭐예요? SK? SK는 쓱. SK 브로드밴드. 자, 그래서 이 쓱다 갖고 그 뭐니 대출업체 TV 광고 하는 거 보니까 윽이라고 하던데. 아, OK 저축은행. 맞아요. 윽. 그 저희 삼촌 다니는 회사야? 바다랑 당근. 자, 그러면 자, 7번째 예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천장에 같은 종류의 줄을 두 개를 추의 위아래로 붙여서 이렇게 천장에 물체를 매달아 봤어. 자, 이렇게 매달았대. 자, 얘를 이렇게 해봅니다. 얘는 갑자기 세게 당겨봤어요. 갑자기 세게 당겼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세게 당기면 얘는 가만히 멈춰 있으려 하지. 근데 이 아래쪽에 강한 힘이 작용해. 그럼 얘가 멈춰 있는 성질이 줄을 위로 당기는, 더 강하게 당기는 특성이 나타나. 그래서 얘는 이 줄이 끊어져요. 반면에 천천히 세게 당기면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무게가 있고 당기는 힘이 있어서 윗줄에 큰 힘이 나타나. 그래서 위에 줄이 똑 하고 끊어지게 돼요. 이해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니? 정지관성의 예가 됩니다. 자, 이런 정지관성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 이런 관성을 무슨 관성이라고 해? 운동 관성이라고 부르게 돼. 자, 운동 관성이라고 한다. 얘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야. 첫 번째, 버스가 급점거합니다. 그럼 몸이 앞으로 쏠린다. 뒤로 가지 않나요? 모든 반대로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뒤로 갔다. 이건 그 정거. 방금 자, 그 출발. 두 번째. 자, 이런 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앞으로 넘어지지.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 세 번째. 선생님이 테러 당한 게 있었는데 혼자밖에 없었구나 그때. 후추통 테러 당했어. 제 통후추 심어먹는 걸로 유명해. 자, 후추통이 있는데 후추를 톡톡톡 치는데 구멍을 열어놓고 툭 치다가 멈추잖아. 안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후춧가루들이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빠져나온단 말이야. 근데 후추가 어떻게 해야지 톡톡 쳐서 나와요? 구멍을 뻥뻥뻥 뚫린 쪽에 열고 톡톡 치면 나와. 아, 부잣집 딸이라 다르구나. 그게 아니라 쟤네 이거 해먹나 봐. 아니 핑크솔트. 아니 이거 아이, 이 집도 핑크솔트. 식당에 있는 후추통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치약. 마트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식당에 있는 거. 아, 그 설렁탕집 가면 있는 거. 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설렁탕 집에 갔는데 네. 후추를 쳐먹으려고 탁 쳤는데 이 씨부를 뚜껑을 빼놓고서는 간 거야 앞에 새끼가. 그래갖고 거의 한 통이 다 쏟아졌어. 그래갖고 잽싸게 후추를 막 숟가락으로 다 걷어냈는데도 매워서 국물 하나도 못 먹고 고기만 그냥 헹궈서 먹고 나왔어. 열 엄청나게 받았지. 그거는
앞에 놈이 나쁜 놈인데 식당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야. 응? 나가면 그런 거 없게 해줘야지. 그럼 나한테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 새로 해드릴게요 했어야 되는데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아, 열받았지. 그러니까 그 집을 연수동 쪽에 있는 맛집이라고 했는데 안 가. 그 집 안 가. 그 옆에 프랜차이즈 집까지. 신선으로. 자, 요즘 또 설렁탕 웬만하면 그래서 안 먹어. 아니 근데. 안 좋은. 요즘은 설탕보다 곰탕이 맛있더라. 맛없어. 그냥 고기도 자. 그래서 후추통에 얘가 있고 네 번째 또 어떤 얘가 또 있을까? 어떤 얘가 있을까? 운동관성의 얘. 운동관성 계속 달려가려는 성질을 갖는 얘 뭐가 있을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거. 아씨, 3년 동안 재수 없어. 자, 어떤 얘가 또 여기에 있을까? 망치 대가리 바퀴. 망치 대가리밖에 없지. 롯데가리 아니에요? 망치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나무 손잡이에서 망치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게 되면 얘를 자루 쪽을 아래에다 대고 딱딱딱 내리칩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얘는 멈추지만 망치 머리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단단하게 더 박혀서 고정이 되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등등등이 관성들의 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관성이란 성질을 처음 얘기하고 그 관성이란 말을 처음 붙여준 분이 누구냐면 갈릴레이야.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레이는 이와 같은 사고 실험을 했대요. 사이클로이드. 아니 왜? 내가 뭐 했는데 지금? 자,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물체를 여기에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놓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하지? 얘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다시 위로 올라갈 땐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지. 그래서 마찰이 없다면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 같은 높이까지 자, 이 물체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얘의 경사를 완만하게 놔봤어요. 완만하게 놨더니 어떻게 되지? 역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지. 더 완만하게 놔보자. 더 완만하게 놓으면 어디까지 올라가? 역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이런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물체가 이동해야 되는, 구슬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사를 쭉 펴봐. 실제 해본 건 아니야. 갈릴레이가 생각 갖고 실험한 거야. 쭉 편다면 얘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때 속력은 가장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얻게 된 그 속력을 갖고 계속 굴러간단 말이야. 이 구슬이 갖게 되는 이러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불렀대? 관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해. 누가? 갈릴레이가. 그래서 믹서기에 갈릴레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야.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더라고. 근데 이 갈릴레이가 되게 재밌더라. 이 갈릴레이가 선생을 하려고, 선생님이잖아, 했는데 옛날에 월급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했더라고. 다른 사업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도기 같은 게 있더라고. 갈릴레이가요? 그 시절에
이 군대 사용하는 각도기 같은 걸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 그래갖고 그거 갖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이 갈릴레이가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 때문이라고 해. 갈릴레이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 갈 때쯤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봐. 그래갖고 그 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갈릴레이밖에 없었대. 그리고 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못 벌었나 봐. 그래갖고 동생을 시집 보낼 때 빚을 져갖고 시집을 보냈대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한 발명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큰 돈을 벌었었나 봐. 또 되게 웃긴 분도 있지. 세계 최초로 기숙학원 만든 분이 누군지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해 줬었니?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 최초의 기숙학원을 만드셨대. 응? 돈을 벌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참 옛날 분들도 참 재미나. 또 되게 웃긴 분도 얘기해 줄까? 네. 가장 유명한 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누구지? 누구 법칙이지 이거? 뉴턴이지. 뉴턴은 젊어서 대학 교수가 됐어. 교수요? 20대 때 교수가 됐단 말이야.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중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쉬어서 그래. 왜 쉬었냐면 뉴턴이 한참 공부할 때 흑사병이 돌았거든. 흑사병이 도는 바람에 사회적 활동을 못 했나 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이상을 정지했었지. 전 세계가 멈추다시피 했잖아. 실제로 필리핀은 1년 동안 학교가 놀았어. 1년 동안 학교를 안 했어, 필리핀은. 우리는 줌 같은 걸로 수업을 했잖아. 줌 아니면 클래스룸 뭐 이런 거 갖고 수업을 했잖아. 그런데 필리핀은 컴퓨터 보급률이 떨어져 갖고 못 했나 봐. 근데 이 뉴턴이라는 분이 아무튼 많이 쉬었는데 이분이 웬일인지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 얘기한 여러 가지 법칙이 발견된 후에 이거를 발견한 후에 학교를 그만둬요.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버는 활동을 합니다. 취직을 했어요. 뉴턴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알아요? 되게 유명한 일화야. 애플. 뉴턴이 애플에 취직했어요? 어디에? 진짜. 너무 안 마이크로소프트. 뉴턴이 애플에 취직했다고? 그 사과 떨어진 거야? 뉴턴이 취직한 데가 영국의 조폐공사야. 조폐공사에서는 뭐 하지? 조폐공사에서 뭐 해? 돈을 만들잖아. 돈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되게 금화를 많이 썼대요. 금을 써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돈이 있잖아. 금화로 찍어냈을 거 아니야. 금이야. 금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을 갈아서 조그맣게 만들고 이 금을 가공해서 팔고 이걸 돈으로 또 쓰는 거야. 그거를 돈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기준을 뉴턴이 정해.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동전을 보면 여기 테두리에 약간 턱이 져 있지. 맞아요. 이 턱을 갖다 놓고 턱이 없어지면 돈으로 취급 안 해주겠다. 진짜 잘했다. 그 사람. 또 이 뉴턴이 처음에 취직한데 이 조폐국의 수사관으로 취직한 거야. 과학수사에서 CSI야. 그래갖고 이 돈을 갈고 위조지폐 만드는 아이들, 위조화폐를 만드는 애들을 검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설의 위조화폐범이 있었어. 아무도 그 정체를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놈이 있었는데 뉴턴이 함정 수사를 해서 잡았답니다. 그래갖고 그 공로가 지대해서 나중에 조폐국장 자리까지 올라간대요. 참 재미난 분이지. 과학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직장인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떼돈을 자, 그러면 이번에 관성 법칙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관성법칙. 관성법칙이라는 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작용하는 힘이 0이거나 또는 합력이 0이라고 한다면, 알짜임이 0이라고 표현했지. 조건이야. 이렇다면 처음부터 속력이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뭐가 돼? 0일 거야. 정지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속력이 일정하게 진행하던 물체는 자, 계속해서 속력이 어떻게 진행해? 일정하게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법칙이 뉴턴 제2법칙인데 관성력을 여기서는 안 할 거야. 자, 제2법칙인데 이 얘기는 우리 다음 클리닉 시간에 하기로 하고 8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관성법칙은 일단 관성력 부분은 안 할게. 그래서 넘어가서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부터 할 거야. 응? 아, 질문 받는 거. 네네. 이것도 중력이랑 관련된 걸지 모르겠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네. 만약에 추락을 할 때 네. 속력은 잘 모르겠는데 네. 추락을 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냐고? 네, 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어? 왜요? 아,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사람하고 같이 추락하는 거야. 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20층에서 떨어진다면 20층은 높이가 약 얼마? 60m 정도가 될 것 같아. 60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g를 10이라고 할게. 곱하기 t 제곱이야. 그렇다면 t는 얼마가 돼버리지? 2루트 3초가 걸립니까? 2루트 3초 만에 2루트 3초면 얘가 1.7 정도만 잡으면은 얘는 얼마? 3.4초. 3.4초 만에 떨어지게 돼. 응? 요만큼 걸린다라고 해. 그렇다면 3.4초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되지? 중력 가속도 10 하면 얘는 30m/s야. 사람 30m/s로 달릴 수 있어? 네. 그걸 사람이 30m/s로? 아니 되잖아요. 1초에 30m를 어떻게 가지? 이 빠르기면 얼마 정도 빠르기냐면 3초에 108m 가는 빠르기야. 누가요? 30m/s면 이게 1초에 30m 가는 빠르기야. 그럼 3초면 100m 가까이 간단 말이야. 이게 시속 되지 않나? 100km/h야. 육상 선수 같은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속 100km라고 이 속도면 사람이 그냥 맘 편히 걸었을 때 시속 4km가 나와. 고속도로를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가 100km/h야. 그걸 사람이 달린다고? 야, 부산까지 빨리 가겠네. 그러니까 막 우사인 볼트처럼. 우사인 볼트 아니라 이게 컨셉이야 이거. 우사인 볼트 하랩이라도. 봐봐. 1분에 가봐. 그럼 100m 몇 초에 가는 거야? 100m를 그 사람이 9초에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따지면 3초에 가는 거야. 1분에 30m면은요. 1초에. 1초에 아. 컨셉이지? 컨셉이.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에 1초에 30m 이상 빠르기로 뛰어야 돼. 1초도 아니고 0. 몇 초 사이에 그 정도의 속력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걸 왜 자꾸 뭐라 해? 아니, 뭐라고 하지 마. 자, 뭐라고 하지 마. 앞에 봐. 그래서 요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걸 밖에서 관찰하면 그냥 둘이 추락하는 거야, 같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가속도로 추락하니까 그럼 빼면 내 주변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주변이 그리고 다음 순간은 없다. 다음 순간은 없다. 그렇지.
아 근데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고정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안전줄까지 해갖고 보통 두세 개로 겹겹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틀에 이런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힌 브레이크가 있어. 이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고장 나야지 추락해서 뒤질 수 있어. 추락해서 뒤지는 것도 힘들구나. 아 힘들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게 거의 뻥이야. 가끔가다 우리 학원 엘리베이터 중에 작은 거 있지. 우리 나가갖고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이 나. 선생님도 한번 당해봤거든. 7층에서 딱 누르고 혼자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5층이 된 거야. 덜컹 하더니 5층이 됐어. 점프했어 한 층을. 되게 위험하지. 전에는 거기에 형들이 갇힌 적도 있어. 재밌겠다. 나 갇혔어. 그럼 수업 늦어도 되는 거야? 그래갖고 119 아저씨들 와갖고 꺼내줬었어. 수업 늦는 게 아니고 방학 때였는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거든. 그래갖고 걔네들 식사 못했지. 와 진짜 너무 싫어.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